농수산 셀러들이 매출이 막 몇 천만 원씩 나와도 지금 보면 다 접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데 제일 큰 거는 농민들이 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로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시는 푸르린 이민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고 계신 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벤더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대표 이민서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에 과일이나 농수산물 위탁 판매가 좀 핫한 분야예요. 맞아요. 대표님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판매하면서 감자 판매했을 때는 3개월 만에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감자만? 감자만요. 그리고 도루묵 같은 거 시기에 판매해가지고 2달 동안 한 5천만 원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왜냐면 농수산물은 시즌 상품입니다. 아, 시즌 상품? 네네네.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일이나 농수산물 뭐 이런 쪽은 마진을 좀 들쭉날쭉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면세 제품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많으면 20% 보고요. 적으면 한 1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적으면 15%?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엄청 나쁘진 않네요, 생각한 것보다. 네, 근데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나가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수수료 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못 벌 때는 거의 뭐 7%, 8% 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진짜 잘 받는다 하면은 한 20% 정도 받던 것 같아요. 셀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위탁 판매, 농수산물 쪽에서 어떤 장점들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이요? 네. 아무래도 재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아, 재고가 없다? 네, 시즌 상품이고 그때그때 판매를 해야 되고 주문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고객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재고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공산품 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마케팅이 용이한 거? 왜냐면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그 제품의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무슨 뜻이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뭐냐면 제가 감자를 판다 하면은 그 타겟분들의 그 선호도가 딱 분명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원한다라는 고객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소싱 과정이라든지 뭐 배송하는 과정이 있어서 공산품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농수산물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농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그 농산물을 다 봐야 돼요. 농산물도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생선도 팔아봤는데 그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았고 한 3번에서 5번은 갔던 것 같아요. 한 농장을? 가가지고 계속 연락드리면서 먼저 스킨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다른가요?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일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시간에 택배 싸는지랑 보고 그런 것도 봐야 이제 대화가 되면서 그럼 우리 이때 해주세요라고 얘기도 하고 조금 농업에 계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도시분들이 투박하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더 좋아진 편인데 제가 했을 때는 조금 더 옛날이어가지고 그때는 더 훨씬 제가 스킨십을 하러 많이 갔었어요. 몇 년도부터 하셨죠, 대표님이? 저는 15년도부터 했었어요. 아, 15년도부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셀러분들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안 가고 이제 전화로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아, 엄청 많아요? 네, 왜냐면 그 농산물 다루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이해도가 여기 있다 보면 낮아요. 그래서 농수산 셀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밖에서 계속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게 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업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분들이랑 결국 마찰이 계속 생겨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감자가 그렇게 많이 팔린 건가요? 네. 수미 감자? 네. 이거 감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리뷰를 많이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파셨네요. 보면은 농수산물 하다 보면은 리뷰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 아, 리뷰 관리가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품질이 항상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균일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좋다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배송 도중에 썩은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정상인 상태로 보냈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썩은 건데 저희한테는 안 보인 거예요. 속에서 썩다 보니까. 근데 배송하면서 이제 날씨가 좀 다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요. 그러면 고객님 눈에 들어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좀 바꿔드렸어요. 만약에 5kg를 샀다. 그러면 여기 5kg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5kg를 샀다고 하면은 한 2kg 정도 더 보내드렸어요. 아,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조금 죄송하니까. 그럼 다 오케이 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때도 있고 너무 심하다 싶은 분들은 아예 다시 보내드렸어요. 요즘에 주력 제품은 뭘로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는 느끼는 건 과일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과일이 잘 나가요? 감자는 제가 판매할 때는 잘 나갔었는데 감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 때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세요? 네, 접니다. 대표님 직접 나와서 촬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상세 페이지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믿음? 신뢰가 더 있는 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사주시나요, 사람들이?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청년 농부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저희 감자 드셔보신 분들은 좋아하신 분도 있고 그거 말고 또 저는 이걸 더 많이 팔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강원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고랭지 감자가 있는데 시기가 좀 느려요. 여기는 가을 감자라 그래가지고 원래 여름 감자를 많이 이제 수확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때 되면 농산물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요. 근데 여기서 고랭지에서 캔 거는 많이 낮아질 때 판매를 안 하고 가을 정도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감자가 다 출하가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저희는 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도 괜찮게 받았었고 그때 시세로 이분 거를 진짜 많이 판매했었어요. 이게 8천만 원짜리. 그럼 이거는 직접 농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셀러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싱처 뚫을 때 어떻게 처음에 컨택을 해야 되나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벤더처럼 만약에 팔고 싶어요, 내가 위탁으로.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직접 농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농업박람회 같은 데 가시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이미 택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는 데인데 팔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고랭지 감자거든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제가 직접 그 지형 같은 거를 찾아보고 지도로 그냥 감자 심어놨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 마을에서 조금 이장님 집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장님 집을? 그런 데 가가지고 물어봐요. 감자 택배 나가는 데 있냐고. 이장님한테? 그러면 다 알려줘요. 여기 동네 분들이라 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개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여기 이분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감자를 정말 잘 키우신다고 소문을 듣고 갔었던 분이었어요. 소개받아가지고. 이건 진짜 남들 모르는 꿀팁이네요. 완전 꿀팁이죠. 사람들이 근데 좀 우려하는 게 좀 이방인이니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거나. 있어요. 그렇게 좀 경계하지 않아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스킨십을 해야 돼요? 계속 가서 나 팔고 싶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정산 같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랑 그 정산 주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협으로 납품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어가지고 그때그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저도 농협 납품을 해봤었거든요. 네네네. 고추를 키워서 해봤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만에 들어와요. 근데 농협은 크잖아요. 믿을 만한 그런 이게 큰 대기업 같은 곳이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는데 저희는 못 믿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드렸냐면 저 처음에 이 업을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번 결제를 해드렸어요. 나갈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왜냐면 나를 믿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제가 느슨하게 말씀드리죠. 이제.
제가 매번 할 수가 없다. 네네네. 너무 힘들고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그거를 계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주일로 넘기고 한 달로 했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킨십 제대로 하고 네. 갔을 때 좀 민감해하는 포인트가 정산이 있으니까 맞아요, 정산 맞아요. 이야기를 좀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맞아요. 좀 마음을 좀 열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게 품질 이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 아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보낼 땐 괜찮거든요. 네. 근데 배송 중에서 감자는 싹이 난다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경우는 멍이 든다거나 그런 게 생겨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농업인이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농업인분과 셀러가 싸워요. 그 이유가 농업인분들은 자식같이 키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흠집이 나도 그걸 넣으세요. 아, 근데 셀러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가장 마찰이 심했어요.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나도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받은 사람, 그거를 돈 주고 산 고객님들은 또 그게 안 돼요. 그쵸. 스크래치가 나면은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멍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슈 같은 거는 배송 중에 가장 많이 생기죠. 그러면 해결 방법도 있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환이나 반품 같은 경우는 좀 공지를 좀 많이 올려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네.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고객님들한테.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감자 같은 경우는 좀 멍이 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싹이 나는 거는 너무나 자연 현상이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거나 좀 고객님이 이제 불쾌하실 때는 저희가 좀 바꿔드리겠다고는 말씀은 드려요. 무료 반품을 해드리겠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계속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싹 나면은 뭐 이거 뭐 독소 있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은 싹이 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얘기해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저도 생산자분들한테 빌어요, 제발. 이런 걸로 좀 선별을 네, 해달라고? 선별을 좀 잘 해달라고. 중간에 좀 그런 이슈들이 어렵겠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농수산 셀러분들, 뭐 과일 위탁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다가 매출이 진짜 많이 났는데도 접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15년도부터 꾸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들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남들은 잘 모르는 접는 이유, 가장 큰 거가 좀 뭐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품질 이슈가 가장 크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고객님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품질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제 사업인데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그 생산자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있잖아요. 생산자분은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고, 그쵸. 판매자는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힘들다는 거? 일단은 좀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팔고 있잖아요. 잘 팔아요. 잘 나가.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자녀분들이 와서 해요. 그러면 좀 뺏기는 거? 그러니까 셀러가 팔았던 것만큼 본인들이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근데 진짜 많아요, 이런 일이. 결국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벤더분들이 좀 불쌍한 느낌은 어디서도 갑이 될 수 없는 거? 벤더가 갑이 안 되네. 처음에는 이제 뭐 매출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가져오는데 실제 매출이 나오면 딴 마음을 품을 수밖에.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할 생각이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우리가 팔아볼게요라고 하세요. 도중에? 그럼 계약서나 이런 걸로는? 근데 실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입문을 했을 때는 사실 계약서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으로 하는 거죠. 거의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약서 일단은 없고 쓰시는 분들이 없고 좀 싫어하시면 처음엔 내가 의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또 잘 팔아도 의리될 때가 있어요. 잘 팔아도 의리됩니까? 오히려 저희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농부분은 온라인으로 원래도 잘 하시긴 하셨는데 번거로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분들하고는 진짜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욕심이 더 생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서로 믿고 가야 되는데 다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뺏겨가지고 잘 파세요? 그분들이? 팔긴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또 생산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판매자잖아요. 어떤 거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세요. 아, 집중을 못 하세요? 저희가 판매했을 때보다는 덜 하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윈윈하면 좋은데 좀 더 이제 그 마진을 더 보고 싶다 마진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겪었던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농업 하시는 분들은 농협에 많이 납품을 하세요. 농협에 많이 납품을 하시는데 그때 좀 제 사례 하나는 제가 그 온라인 쪽에 네. 노출을 잡아놨어요. 그 왜 메인에 뜨는 거 있잖아요. 기획점. 그거를 잡아놨고 그 구자가 조금 큰 구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맞춰놨는데 네. 농협에서 네.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예. 그 농부분한테. 그랬더니 글로 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3일 만에. 아니, 그 물량을 네. 준비해놨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구자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만약에 나오면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구자였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도 신임을 잃었고 네. 그 생산자분한테도 엄청 진짜 좀 믿음이 깨졌죠. 근데 네. 제가 농업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면 농협은 바로 다 가져가잖아요. 네네. 택배를 다 싸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네. 판매를 해버리시니까 네. 이게 서로 진짜 힘들었어요. 사전에 뭐, 그러니까 상의를 하거나. 안 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다 팔아버리셨어요. 아,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저처럼 이제 작게 벤더를 시작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50% 정도는. 단가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가보다도 단가 플러스 네. 한 번에 가져간. 아. 그러니까 납품을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도매로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팔아치우고 싶은 거죠. 네네네네. 왜냐면 인력비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소매로 하다 보니까 박스 하나하나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농업인 분들도 많이 힘들긴 해요. 그 저도 알긴 하는데 네. 이미 약속을 했고 네. 그 감자가 나가야 될 감자인데 네. 못했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농업인 분들이 온라인에 대해서 신뢰가 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냥 그분들의 영역인데 그냥 그분들의 영역에서는 그냥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고가 없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재고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적인 건데 다 버려야 돼요. 아, 못 남으면 팔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네. 저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네.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농수산 셀러가 좀 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이기도 해요. 시작하기엔 쉬운데 네. 매출이 오를수록 문제가 많이 터지네요. 그건 맞아요. 네. 좀 클수록 문제가 좀 많이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터져요. 아, 그래서 이제 다들 강의로 빠지고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초보 창업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맞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도 직접 하시니까 네. 좀 이런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좀 잘 팔린다. 이런 노하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했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좀 고객님들이랑도 스킨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농수산물 할 때 생산자분하고도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네. 고객님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생산 어떡해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고객님들 식탁으로 가는 거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거의 주입식 교육처럼. 왜냐면 고객님들도 아시긴 아시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도시분들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키운 거고 한데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순 있다. 품질 이슈를 조금 더 언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심할 경우엔 반품도 해드리니까 너무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거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네. 드려요. 라이브 커머스가 좀 핵심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꼭 아니더라도 네. 쇼츠라든지 그런 네. 걸로 계속 그런 스킨십 과정. 하는 거. 네네네. 대표님 라이브 커머스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노하우 한 번만 풀어주고 가세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라이브를 네, 그러니까 약간 감자 판매할 땐 감자 맛에서 하고 옥수수 판매할 때 옥수수 맛에서 하고. 확실히 다릅니까? 달라요. 막 그 뭐지 되게 좋아하세요. 아, 되게 좋아하세요? 네, 고객분들이 지금 당장 사진 않아도 야 여기서 키운 거래 하면서 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녹화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럴 때도 좀 차이가 나겠네요, 실제로. 네네네. 그 두루묵 많이 파셨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리뷰 되게 많네요. 네, 이거 1000 찍고 싶었는데 저희가 도루묵이 사정상 네. 그 비싸졌어요. 저희가 판매할 때보다. 아, 진짜요? 저희가 9,900원에 팔았었거든요. 20마리. 네. 근데 이거 보세요. 금액이 올라갔어요. 네. 도루묵이 원래 싼 그거 아닌가요? 생선? 네, 좀 저렴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점점 팔면 팔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안 잡혀가지고. 아, 요즘에는 시장 상황이 좀 변했네요, 그러면? 네, 변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네. 그 포장법을 네.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했어요. 농산물 판매해도 음.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포장법 다르게 했더니 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현장에서 다 사진 찍은 거예요. 포장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좀 소포장해가지고 네. 20마리 실링 용기로 포장했었어요. 아, 그때는 실링 용기로,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네네. 비닐로 가고 얼음 채워서 가고 이랬는데 저희는 실링 용기에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아이스팩이랑 얼음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갔는데 너무 깔끔하다고 고객님들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더 주고 난 이걸 사 먹겠다라고 하셨었어요. 포장 상태 더 깔끔한 걸로?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 네. 생산자분하고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포장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이렇게. 다른 곳들은 이렇게 안 했었어요? 네, 다른 곳 이렇게 안 하고 또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여기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난 뒤로 네. 다른 셀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다 따라 했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저 뒷고기 팔 때 포장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상패부터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자 있잖아요. 이거 저희 그때 이거 감자 한창 팔 때 네이버 1등이었거든요. 네네네. 광고 안 하고. 네. 근데 저희 사진을 네. 다른 분들은 진짜 이쁘게 네.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흙에서 찍었어요. 아, 이게 최초로 네. 흙에서 찍은. 근데 다른 분들 다 흙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네. 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또 벤치마킹을 또 해야 되니까. 뭐 저도 하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배워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농수산물 위탁 판매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께 뭐 조언이나 한번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거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수산물은 제가 이제 판매를 계속 해봤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할 거지만 그 시기를 잘 타시는 게 중요해요. 시기? 예를 들어서 네. 사과를 파실 때 같이 나올 때 팔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미리 팔아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약 판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먼저 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어느 시기에 고객님들이 뭘 먹는지 농수산물은 특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과메기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제 뭐 복숭아 나왔는데 복숭아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한 달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이미 한 달 전에 해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제품을 이제 소싱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떻게 나갈지 생산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다 해놔야 되죠. 그리고 리뷰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생산자분하고 아니면 뭐 농업 조합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좀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네. 로컬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이미 그 로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보셔야 돼요. 많이 가보면 보이는 게 진짜 많이 다른가 보네요. 다르죠. 왜냐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포장까지 하는지 네. 그런 거는 미리 진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 그 과정 있잖아요. 요리할 때 그 왜 백종원 네. 선생님 네네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 나오는 것처럼 네. 음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식탁까지 갈지 고민을 해야 되긴 해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식탁에서? 감자를 그럼 네. 어떻게 뭐에 먹어요? 막 이래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요리사처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객님 감자전 해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감자는 쪄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고객님들이 그래요?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좀 알고 싶어 하는군요. 많이 알고 싶어요. 판매자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죠. 요즘에는 또 물어보기도 편해졌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품을 오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농수산 셀러 하시면서도 네. 농수산 가공품을 판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가공품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아,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저것 이미 또. 상세 페이지에 넣으셔야 돼요. 그쵸. 네. 근데도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감자 판매할 때는 네. 상세 페이지를 많이 안 보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크지 않아요. 그냥 감자 클릭한 다음에 썸네일만 보고 그냥 사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썸네일
그 사진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건 팁인데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까지 막 공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도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네, 고도화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네. 초반에 잡아야 돼요. 아,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만 신경 쓰면 된다. 인트로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 상세 페이지 네. 인트로에 그냥 다 넣으셔야 돼요. 공지도 넣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공지를 가장 먼저 넣었어요. 저는. 아, 공지부터.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반품해드리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반품해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 반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인지해 주세요. 이렇게. 아,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그렇게 앞에다 많이 넣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손만두 만드셨다 해가지고 제가 네. 시켜서 먹어봤잖아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홍보 한번 해주세요. 어떤 손만두입니까? 아, 저희 손만두는 네. 정말 수제죠. 직접 빚으세요? 네, 제가 직접 빚죠. 어머님이 빚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빚지는 않고요. 저희 어머니가 네. 빚으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하시긴 너무 힘들어서 이모님들이랑 같이 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강원도의 그 손만두는 뭐가 좀 다른가요? 강원도 만두 자체가 조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만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던데?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이제 강원도 시골의 이제 수제 손만두를 좀 또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 직접 빚어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푸르린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